안녕하세요. 이세마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내용은 여러분을 분노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불편한 진실은 꼭 드러내야 합니다. 잠시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잘생긴 남자들이 3년, 5년 혹은 그 이상 홀로 지내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는 단순한 연애 공백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연애라는 게임판에서 퇴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최근 35세 이하의 커플 중에서 진정으로 행복해 보이는 쌍을 본 게 언제인가요? 인스타그램의 억지스러운 미소가 아니라 카메라가 꺼진 뒤에도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진짜 행복 말입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선명한 기억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매우 합리적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부분의 남자들에게 혼자 남는 것이 가장 똑똑한 선택이 되어버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건 그들이 원한 외로움이 아닙니다. 이 미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결론입니다. 왜 멀쩡한 남자들이 사랑의 전장에서 스스로 물러나는지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이는 70% 확률로 사고가 날 자동차에 타기보다는 다리가 부러져도 걷는 선택과 같습니다. 이제는 수학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거대한 카지노의 중앙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특별한 테이블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그 테이블에 앉기 위해 당신은 평생 모은 저축과 감정적인 평온함, 그리고 앞으로 벌어들일 모든 수입의 50%를 걸어야 합니다. 심지어 정신건강까지 담보로 잡혀야 하죠. 그런데 딜러가 무표정으로 속삭입니다. 이 테이블의 플레이어 70%는 모든 것을 잃고 파산할 것입니다. 운 좋게 살아남은 30% 중 절반은 그 상금이 겪은 고통만큼의 가치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당신이라면 그 테이블에 앉겠습니까? 제정신이라면 결코 그 의자에 앉지 않을 것입니다. 슬프게도 현대의 관계는 남자들에게 파멸의 도박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이유를 의아해하지만 실제로 그 답은 숫자에 있습니다. 제 친척 동생이 그 예입니다. 그는 34세로 유명 대기업에서 높은 연봉을 받으며 자기 관리가 철저하고 옷 입는 센스도 뛰어납니다. 결혼 시장에서 1등급으로 평가받을 만한 조건을 갖춘 남자입니다. 그는 3년째 데이트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형, 소개팅할 때마다 지원할 수 없는 직업에 이력서를 넣는 기분이 들어. 요즘 여성들이 원하는 남자는 키 178, 7m 이상, 연봉은 대한민국 상위 5%여야 하고 도심의 본인 명의의 부동산과 외국어 능력도 갖춰야 해. 여성들은 코미디언처럼 웃기고 운동선수 같은 복근을 유지하며 치료사처럼 감정을 이해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심지어 상대의 마음을 미리 읽는 능력까지 필요하다고 느끼죠. 이는 연애 상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신화 속의 초인을 찾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 비극을 모르지만 여성들이 스스로 가격을 비현실적으로 높게 책정했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합니다. 이건 1995년형 낡은 소나타에 최신형 BMW 가격표를 붙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시트 커버를 새로 바꾸고 광택을 냈다고 해서요. 그들은 자신의 가치와 허황된 요구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조정하는 게 상식인데 대신 고객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제가 22살 때 커피숍에서 만난 여자가 기억납니다. 그녀는 작은 매장에서 아르바이트하며 3명의 룸메이트와 좁은 집에서 살고 있었죠. 그런데 그녀가 남자에게 바라는 조건은 놀라웠습니다. 남자는 반드시 집이 있어야 하고 세단을 타야 하며 해외여행에 데려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그런 남자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 물었더니 그녀는 멍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 상이잖아요. 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의문입니다. 단지 존재하는 것만으로 상을 받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현재의 왜곡된 사고방식은 독버섯처럼 퍼져 있습니다. 요리를 못하는 여성이 개인 셰프 같은 남편을 요구하고 운동도 하지 않으면서 남자는 완벽한 운동선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본인은 많은 부채를 지고 있으면서 남자는 자수성가한 백만장자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집단적인 망상이 사회를 지배하니 이제는 그것이 정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이길 수 있도록 설계된 조작된 게임을 지속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결국 그 판을 엎고 게임을 그만둡니다. 남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도 인생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합니다. 주변 친구들이 이혼하고 아이들을 보지 못하며 전처에게 번 돈의 많은 부분을 위자료로 주는 모습을 매일 목격합니다. 우리는 온라인에서 건실한 남자들이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롱받는 모습을 봅니다. 여성들은 남성을 공짜 저녁 식사 제공 수단으로 이용하고 이를 푸드콜이라고 자랑합니다.
그들은 단톡방에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남자의 자원을 얻는 전략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다시 물어봅니다. 좋은 남자들은 도대체 어디로 갔냐고. 제가 답해드릴까요? 그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이제 여자에게 잘 보이려 애쓰는 대신 비디오 게임을 하고 경력을 쌓으며 진짜 친구들과 캠핑을 떠납니다. 그곳에서는 노력한 만큼 보상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자가 제공하는 가치에 대한 무시와 평가절하가 더 큰 독입니다. 오늘날 남자는 주 60시간 일하며 모든 생활비를 감당하고 집안에 고장 난 것들을 고치고 정서적인 기둥이 되어줍니다. 그에게 돌아오는 대답은 네가 남자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라는 차가운 말입니다. 최소한이라니요. 할아버지 세대를 생각해 보세요. 할아버지는 혼자서 5명의 가족을 부양했고 할머니는 그를 왕처럼 대접했습니다. 할머니는 셔츠를 다리고 그의 결정을 존중했죠. 하지만 지금은 백만장자가 되어도 겨우 고맙다는 말을 듣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께 간단한 연습을 제안합니다. 지금 SNS에서 남자는 쓰레기라고 검색해 보세요. 수백만 개의 증오 게시물이 나올 것입니다. 반대로 여자는 쓰레기라고 검색해 보세요. 결과가 다릅니다. 전자는 많은 좋아요와 응원을 받지만 후자는 즉시 삭제되거나 여성 혐오로 낙인 찍힙니다. 우리는 특정 성별에 대한 혐오와 무시를 문화적 유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성별이 연애시장에서 조용히 철수하자 이제야 놀라는 척합니다. 이는 누군가의 얼굴에 침을 뱉고 왜 그 사람이 점심을 원하지 않는지 의아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최근 28세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상담했는데 착하고 수줍은 친구였습니다. 그 나이에 연봉 8천만 원이면 훌륭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데이트에 대해 이야기하며 정성껏 세차한 후 그녀를 데리러 갔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가고 싶어 했던 비싼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샀습니다. 즐겁게 대화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녀는 내내 핸드폰만 쳐다보고 음식이 나오자 사진만 찍었으며 저에게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데이트가 끝나고 그녀의 마지막 말은 고맙다는 인사가 아닌 다음에는 더 큰 차를 타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카톡에서 그녀를 삭제하고 다시는 자신의 가치를 헐값에 넘기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은 그가 연애를 포기하고 자기 개발에 집중하자 무시했던 여성들이 다시 연락해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돌아온 이유는 사랑이나 미안함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무언가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과연 그 남자는 다시 그 지옥 같은 도박판 테이블로 돌아갔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도 못한 또 다른 길을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왜 이 견고해 보이던 여성들의 성벽에서 이제서야 비명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걸까요? 당신이 알고 있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혹시 궁금해 본 적 있나요? 수십만 원의 저녁 식사 비용을 지불했지만 대화의 상대가 아닌 배경 소품 취급을 받는 남자의 심정이요. 충격적인 건 그 남자가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스타그램 사진을 위한 무급 촬영 보조와 대리기사로 전락했다는 점입니다. 어떤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위해 수십만 원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식사 내내 음식 사진만 찍고 레스토랑을 태그하며 팔로워들에게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그 자리에서 남자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그는 마치 공기처럼 당연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데이트가 끝나고 그녀가 던진 마지막 한마디는 오늘 정말 지루했어였고 고맙다는 말 없이 떠났습니다. 그는 20만 원을 내고 타인의 소셜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도와준 셈이었습니다. 다음날 같은 여자가 인스타그램에 요즘 남자들은 데이트할 줄 몰라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자신이 상대를 어떻게 대했는지는 잊고 좋은 남자가 없다고 불평하는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걸 몰라요. 우리는 지금 거대한 망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 문제와 경제적 기준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미친 게 뭔지 아세요? 5명의 룸메이트와 좁은 아파트에서 매트리스 깔고 자는 여자가 재산 없는 남자를 거부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와만 데이트하겠다고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망상은 천문학적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주요 도시에서 35세 이하 미혼 남성 중 자가 주택 소유자는 약 5%뿐입니다. 따라서 그녀들의 기준에 따르면 95%의 남성은 애초에 자격 미달로 탈락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아무도 찾지 못한다고 불평하죠. 성립하지 않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상담한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5년 동안 매력을 느끼는 남자를 거절해왔습니다. 키가 작아서 돈이 부족해서 재미가 없다는 이유였죠. 실제로 그녀의 조건은 엑셀 스프레드시트에 적혀 있었습니다.
최소 키 178cm, 연봉 8천만 원, 10개국 이상 여행 경험, 대학원 학위 5천만 원 이상의 차를 요구했죠. 하지만 그녀는 연봉 4천만 원도 안 되는 평범한 사무직 직원이었습니다. 이제 35세가 된 그녀는 매일 패닉에 빠져 있습니다. 마치 세일을 하는 마트처럼 그녀의 기준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어제의 필수 조건이 오늘의 필요 조건이 되고 내일은 단순한 선택사항이 될 처지입니다. 여러분, 시간의 아버지는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공평하지만 잔인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독립적인 여성 서사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진짜 독립적이고 성공한 여성들은 자신이 독립적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강한 사람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턴 일자리에서 겨우 월급을 받으며 카드 빚을 지는 여성들은 남자는 필요 없어 라고 외칩니다. 이는 고급 세단을 살 돈이 없는 사람이 나는 걷는 게 좋아서 안 사는 거야 라고 위안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거짓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죠. 생물학적 시계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결혼 상담 현장에서 자주 보는 패턴입니다. 22세 여성은 남자는 방해물이라며 자신에게 집중하겠다고 합니다. 28세가 되면 진지한 관계를 원하지만 많은 조건을 요구하고 33세가 되면 좋은 남자를 찾지 못해 당황합니다. 38세가 되면 절박해져서 문자에 답해주길 원합니다. 같은 영화를 반복해서 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25세에 좋은 남자를 만날 기회가 있었지만 그녀들은 자신을 찾느라 너무 바빴습니다. 사실 그 과정은 주말마다 술과 파티로 자기 관리를 한다고 포장한 것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진실은 남자들이 이 패턴을 완전히 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35세 남자가 왜 감정적인 짐을 가진 35세 여성과 데이트를 하겠습니까? 그는 차라리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는 25세 여성을 선택할 것입니다. 이는 여성 혐오가 아니라 시장의 논리입니다. 당신이 이 사실을 싫어하고 불공평하다고 외쳐도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소셜미디어가 여성들의 현실 인식을 왜곡했습니다. 결혼 중매 회사에서 상위 1% 남성과 매칭되었다고 해서 자신이 그 수준의 남자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 남자는 가정이 있거나 심심풀이로 그녀를 이용했을 뿐입니다. 게임에서 몇십만 원을 땄다고 해서 프로 도박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알고리즘은 원하는 것만 보여줄 뿐 실제로 가질 수 있는 것은 보여주지 않죠. 슬픈 사실은 남자들이 그리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평균적인 남자는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고 감정적인 드라마를 피하며 신뢰할 수 있고 건강을 돌보는 사람을 원합니다. 그는 그 사람을 좋아해 주길 바라며 슈퍼모델이나 완벽한 주부를 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의 노력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원할 뿐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러한 요구가 불가능하게 느껴지고 관계를 비즈니스 거래처럼 여기는 여성들을 만납니다. 그녀들은 자신을 CEO로 생각하고 당신을 무급 인턴으로 대합니다. 결국 그들이 선택한 마지막 무기는 수치심 전술이었습니다. 남자를 루즈라고 부르고 여자에게 다가가지 않는 남자를 조롱합니다. 하지만 이 전술은 비참하게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이제 남자들은 그 조롱에 어깨를 으쓱하고 취미생활로 돌아갑니다. 성희롱 혐의를 피하게 해줘서 고맙다고 웃으며 말하죠. 조롱을 당해도 그들은 자신이 절약한 돈을 세며 행복해합니다. 혼자 있는 것이 최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진짜 최악은 당신을 걸어다니는 ATM으로 보고 전 남자친구나 인스타그램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당신을 가치 없게 만드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연애 시장에서 사라진 후 여성들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그들이 외쳤던 자유와 독립 뒤에는 무엇이 기다릴까요? 5년 전 제 가치관을 바꾼 순간이 있었습니다. 고급 호텔 결혼식장에서 본 것은 환희가 아닌 체념이었습니다. 신부는 신랑을 따뜻하게 바라보지 않았고 꽃과 케이크에 불만을 나타냈죠. 6개월 후 이혼하고 그녀는 다이아몬드 반지와 사진을 챙겼습니다. 남자는 수억 원의 빚만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남자들이 헌신을 두려워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잘못된 사람에게 모든 것을 거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점은 많은 남자들이 외로움을 더 이상 고통으로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외로움을 느끼면 개를 키우고 개는 여성보다 더 충성스럽습니다. 정서적 지원이 필요할 때는 남자들끼리 우정을 쌓습니다. 남자들은 고독에 잘 적응해 외로움을 기능으로 바꿉니다. 반면 30대와 40대 여성들은 혼자라는 사실로 정신적으로 무너집니다. 20대에는 파티를 즐기고 30대에는 경력을 쌓다가 결국 남편을 찾을 수 있을 줄 알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가게 문은 이미 닫혔습니다. 결혼 중매 회사는 이 상황을 재앙으로 만들었습니다.
주간 500명의 남성과 매칭되는 여성은 특별하다고 느끼지만 실상 그들은 진정한 미래를 꿈꾸지 않고 하룻밤의 재미만 원합니다. 이 허위의 인정은 중독적입니다. 젊은 남자들에게 중매회사는 조작된 게임이니 삭제하라고 말합니다. 포토샵으로 만든 가짜 복근과 슈퍼카로 무장한 유령들과 경쟁하고 이겨도 오만한 여자는 당신을 타협 대상으로 여길 뿐입니다. 그것은 상이 아니라 감옥입니다.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투자 대비 수익률을 계산합니다. 현대의 관계는 고위험, 확정적 마이너스 수익 상품입니다. 당신의 돈과 시간을 가져가고 아무것도 주지 않으며 떠나는 순간 재산을 합법적으로 빼앗는 회사에 투자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은 남자들이 투자하기를 거부하고 시장에서 발을 빼자 가장 당황하는 쪽은 남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사회 전체가 이 남성들의 파업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가장 고통받는 이들은 그들이 원했던 완벽한 세상의 주인들입니다. 남자가 사라진 세상에서 그녀들은 정말 행복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또 다른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왜 수많은 40대 여성들이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는 걸까요? 이 비극의 진짜 주인공은 사실 남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는 단순한 남녀 간의 사랑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시대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태동하는 그 경계선에 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5년 전 그 충격적인 결혼식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궁금해 본 적 있나요? 수억 원을 들인 그 화려한 결혼식장에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주인공인 신랑의 얼굴이 왜 전쟁 포로의 표정을 하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돈으로 약 1억 원이 넘는 거액이 투입된 그곳에서 제가 본 것은 환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처절한 체념이었습니다. 마치 강요에 의해 거짓 자백서에 서명하는 죄수처럼 그는 그 화려한 감옥 속으로 제 발로 비틀거리며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부분은 이거예요. 그 신부는 예식 내내 단 한 번도 신랑을 따뜻하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꽃의 핑크색이 촌스럽다며 불평했고 케이크가 너무 달다며 짜증을 냈습니다. DJ가 노래 버전을 잘못 틀었다며 소리를 지를 때 그녀의 눈에 신랑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1억 원이 넘는 돈을 기꺼이 지불한 남자에게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확히 6개월 뒤 그들은 이혼했습니다. 그녀는 값비싼 다이아몬드 반지와 모든 선물,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자랑할 화려한 허니문 사진들을 챙겨 떠났습니다. 그 남자에게 남은 것은 수억 원의 빚과 깊은 우울증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자들이 헌신을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건 틀렸습니다. 우리는 헌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고 전리품을 챙겨 유유히 떠날 잘못된 사람에게 내 모든 것을 거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아들들이 혹은 젊은 날에 여러분이 겪고 있는 외로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들이 남성의 외로움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남자들에게 외로움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남자들은 본질적으로 문제 해결사이기 때문입니다. 외롭나요? 그러면 개를 키웁니다. 그 개는 현대의 어떤 여성보다 무한히 더 충성스럽고 배신하지 않습니다. 친밀감이 필요한가요? 이제는 기술의 발달로 그에 대한 해결책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반항하지 않으며 당신의 신용카드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정서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요? 이제 남성들끼리의 우정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감정적인 쓰레기통 역할을 자처하며 여성에게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인류가 혹독한 추위의 빙하기에 적응한 것처럼 남자들은 이 고독이라는 환경에 완벽히 적응했습니다. 그들은 도구를 만들고 나아갔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결함을 우리 삶을 지탱하는 하나의 강력한 기능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반면 제가 상담하며 마주하는 30대와 40대 여성들은 상황이 다릅니다. 그녀들은 혼자라는 사실 때문에 완전히 정신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코올 중독이 마치 세련된 취향인 양와인 관련 사진을 올립니다. 고양이 사진을 올리며 고양이 엄마라는 거창한 칭호를 붙이지만 그 이면에는 지독한 고립감이 숨어 있죠. 아무도 속지 않는 자기 사랑 인용구들을 SNS에 도배하지만 정작 본인조차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녀들은 언제든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는 달콤한 거짓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들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오디션을 열어도 남자들이 더 이상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20대에는 파티를 즐기고 30대에는 경력을 쌓다가 본인이 준비가 되었을 때 백화점에서 핸드백을 고르듯 남편을 고를 수 있을 줄 알았겠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가게 문은 이미 닫혔습니다. 셔터는 내려갔고 주인은 퇴근했습니다. 결혼 소개 회사는 이 상황을 재앙 수준으로 악화시켰습니다. 평범한 여성들에게 무한한 선택권이 있다는 치명적인 환상을 심어주었죠. 일주일에 500명의 남성과 매칭되는 여성은 자신이 마치 여왕 클레오파트라라도 된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그녀가 깨닫지 못하는 잔인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 500명의 남자 중 대부분은 프로필을 보지도 않고 기계적으로 오른쪽으로 디지털 연결한 사람들입니다. 남자들에게 결혼 회사는 확률을 높이기 위한 숫자 게임일 뿐입니다. 그녀가 특별해서 매칭된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순간 그곳에 존재했기 때문에 걸려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거짓된 검증은 마약처럼 중독됩니다. 수백 명이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는데 왜 한 남자에게 정착해야 하냐며 눈을 높입니다. 하지만 그 수백 명의 남자 중 누구도 그녀와의 미래를 꿈꾸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하룻밤의 해방을 원할 뿐 헌신이나 사랑 따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젊은 남자들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제 데이팅 앱은 완전히 잊으라고 말입니다. 이건 조작된 게임입니다. 딜러는 당신의 카드를 빤히 보고 있는데 당신은 상대의 카드조차 볼 수 없다면 당신은 그 포커 게임을 하시겠습니까? 평균적인 남자들에게 결혼 회사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당신은 지금 실존하지도 않는 남자들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포토샵으로 만든 가짜 복근, 빌린 슈퍼카, 가짜 휴가 사진으로 도배된 유령들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설령 당신이 그 모든 경쟁을 뚫고 이긴다 해도 얻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자신을 위해 당신이 타협해준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오만한 여자입니다. 그녀는 당신과 함께 있으면서도 항상 더 나은 선택지가 있지 않았을까 의심할 것입니다. 그건 상이 아닙니다. 24시간 감시받는 감옥형일 뿐입니다. 전통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모든 경로도 이제는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직장에서 마음에 드는 동료에게 다가간다? 인사부에서 성희롱 불만 제기가 날아오고 직장을 잃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체육관에서 말을 건다? 당신은 순식간에 운동하는 여자를 괴롭히는 괴물이 되어 온라인에 박제될 것입니다. 극단에 접근한다고요? 그녀는 당신을 포식자 취급하며 친구들과 춤추러 온 것뿐이라고 소리칠 겁니다. 길거리에서 말을 거는 건 이제 경찰을 부를 수 있는 괴롭힘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회적 문을 화재 출구로 만들어 놓고 경고음이 울리게 설계해둔 다음 왜 아무도 이 방으로 들어오지 않느냐고 묻는 꼴입니다. 자신감 있는 남자들은 어디로 갔냐고요? 그들은 감옥에 가거나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투자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투자 대비 수익률을 계산합니다. 주식시장은 돈을 잃을 위험도 있지만 부자로 만들어줄 희망이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건 고위험, 확정적 마이너스 수익 상품입니다. 당신의 돈과 시간을 가져가고 아무것도 주지 않으며 심지어 더 많이 투자하지 않는다고 당신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떠나기로 결정하는 순간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의 많은 것을 합법적으로 강탈해가는 회사에 당신이라면 투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평생 일군 자산, 연금, 그리고 자존심까지 반토막 날 것이 뻔한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시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의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충격적인 부분은 이거예요. 이렇게 남자들이 하나둘씩 투자하기를 거부하고 시장에서 발을 빼자 정작 가장 당황하고 있는 쪽은 남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사회 전체가 이 남성들의 파업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파업의 결과로 가장 고통받게 될 대상은 바로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완벽한 세상의 주인들입니다. 남자들이 사라진 세상, 헌신을 거부하고 각자의 동굴로 돌아가 버린 세상에서 그녀들은 진정으로 행복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도 못한 또 다른 형태의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남녀 갈등이 아닙니다. 문명을 지탱하던 거대한 기둥 하나가 뽑혀 나간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궁금해 본 적 있나요? 왜 역사상 가장 합리적이고 계산에 밝은 남성들이 그토록 열정적으로 뛰어들던 연애와 결혼이라는 투자 시장에서 단체로 짐을 싸서 떠나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들은 파업을 선언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조용히 뒤도 돌아보지 않고 경기장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부분은 이것입니다. 이 게임은 애초에 한쪽만 이길 수 있도록 아주 정교하게 조작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성별 갈등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쪽 성별이 감당해야 했던 무거운 짐이 마침내 임계점을 넘어 폭발해버린 거대한 사회적 구조물의 붕괴입니다. 세상의 이중잣대를 한번 보십시오. 공기처럼 어디에나 존재하지만 누구도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그 불편한 진실 말입니다. 여자가 남자의 키를 따지는 것은 자기 가치를 아는 당당한 선택이라고 칭송받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여자의 체중에 대해 작은 선호라도 내비치면 그는 순식간에 속 좁고 비만 공포증이 있는 끔찍한 인간으로 매도됩니다. 여자가 부유한 남자를 찾는 것은 현명한 미래 설계라고 포장되지만 남자가 젊은 여자를 선호하면 그는 포식자이자 소름 끼치는 존재로 낙인 찍힙니다. 이것은 공정합니까? 키 작은 남자와는 데이트하지 않겠다는 여자의 취향은 존중받아야 마땅하지만 아이가 있는 싱글맘과는 데이트하지 않겠다는 남자는 진정한 여자를 다룰 줄 모르는 미성숙한 존재로 비난받습니다. 게임의 규칙 심판은 철저히 한쪽의 편만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수들은 그 불공정한 규칙에 지쳐 경기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 현상 뒤에 숨겨진 심리는 매혹적이면서도 소름 끼치도록 무섭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사회는 여성들에게 일종의 최면을 걸어왔습니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 완벽하다, 개선할 필요도 노력할 필요도 없는 여왕이라는 환상 속에 그녀들을 가두었습니다. 반면 남성들에게는 어떤 주문을 외웠습니까? 당신은 늘 결함이 있고 끊임없이 증명해야 한다. 더 높은 연봉, 더 단단한 몸, 더 넓은 포용력, 더 자상한 태도. 한 성별은 노력 없이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게 되었고 다른 성별은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칭찬받지 못하는 현실에 뼈까지 지쳐버렸습니다.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원인과 결과의 법칙입니다. 최근 발표된 한 합법적인 연구 결과를 보았습니다. 여성들이 남성의 무려 80%를 매력도 평균 이하로 평가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수학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전체의 80%가 평균 이하일 수 있습니까? 통계학적으로 불가능한 이 수치가 바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거대한 집단 망상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가장 아이러니한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날 정말로 성공하고 능력 있는 남성들은 더 이상 여성의 검증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여성의 비난이나 칭찬이 자신의 삶에 아무런 실질적 가치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들은 이제 여성을 마치 마트에서 때를 쓰는 어린아이처럼 대합니다. 귀엽고 재미는 있지만 결코 진지하게 내 인생을 걸 만한 파트너로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차가운 무관심은 역설적으로 여성들을 더 자극하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정말 병적인 농담 같은 현실이죠.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될 준비가 된 성실한 남자들은 투명 인간 취급을 받고 여성을 함부로 대하는 소위 나쁜 남자들만이 수요가 넘칩니다. 하지만 이 시장의 끝은 결국 파멸뿐입니다. 40대의 여성들은 지금 이 사실을 아주 고통스럽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20대에 찌질하다, 재미없다며 거절했던 그 성실한 남자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이제 젊은 아내와 행복한 가정을 꾸렸거나 혹은 돈과 자유를 만끽하는 여유로운 독신이 되어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사라졌습니다. 시장은 이미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맙지만 이제는 사양합니다. 남자들은 이제 이길 수 없는 게임에 자신의 인생이라는 판돈을 걸지 않습니다. 왜 그래야 하죠? 출생률은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외로움은 홍수처럼 밀려오겠지만 남자들은 그 고독 속에서 자신만의 견고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18세, 19세의 아주 어린 청년들에게서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그들은 인생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패배감을 느끼고 게임 포기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자신의 형, 사촌, 그리고 아버지가 이혼 법원에서 어떻게 무참히 파괴되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평생 야근하며 일궈온 재산을 반토막 내어 빼앗기고 사랑하는 자식들을 볼 권리마저 박탈당한 채 그저 양육비를 보내는 현금 인출기로 전락하는 아버지의 축 처진 어깨, 그 지옥도를 보고 자란 어떤 청년이 제 발로 그 불구덩이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당신이라면 그러겠습니까? 여성들의 소위 백업 플랜이라는 망상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겠습니다. 그녀들은 20대의 수많은 남자 사이에서 화려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30대 중반이 되어서야 이제 정착할 좋은 남자를 찾겠다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그녀들이 23세에 거절했던 그 좋은 남자는 바보가 아닙니다. 그는 그녀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찾았거나 더 이상 여자가 필요 없는 평화로운 삶을 구축했습니다. 재정적인 측면은 더욱 가관입니다. 현대 여성들은 전통적인 역할은 거부하면서 전통적인 혜택만은 그대로 누리길 원합니다. 모든 데이트 비용과 집값은 남자가 지불하길 바라면서 집안일이나 결정권은 정확히 반으로 나누자고 주장합니다. 이건 마치 기업의 CEO를 고용하면서 월급은 업계 최고로 줄 테니 어떤 경영상의 결정도 내리지 말고 커피나 타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40대 초반의 성공한 사업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2년 동안 사귀던 여자친구와 최근 헤어졌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휴가 비용을 각자 부담하자고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녀는 연봉이 1억 원이 넘었고 최신형 BMW를 몰고 다니는 능력이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비용을 분담하자고 말하는 순간 그녀는 그를 쪼잔하다, 진정한 남자가 아니다 라며 비난하고 떠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한 미친 현실입니다. 1억을 버는 여성이 자신의 휴가비를 내는 것을 모욕으로 받아들이는 세상. 하지만 여러분, 남성들은 이제 마침내 깨닫고 있습니다. 남성의 고독에서 오는 그 깊은 평화에 대해 말입니다. 드라마도 없고 끝없는 논쟁도 없으며 감정의 롤러코스터도 없는 조용한 아침을 상상해 보십시오. 내 돈은 온전히 내 것이고 내 시간도 내 것이며 내 결정 또한 나의 것입니다. 오토바이를 사고 싶으면 사고 주말 내내 잠을 자거나 게임을 해도 누구 하나 눈치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남자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자유입니다. 현실은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만 그 결과는 잔인할 정도로 다릅니다. 매년 생일이 지날수록 여성들의 선택지는 급격히 줄어들지만 자신을 갈고 닦은 남성들의 선택지는 오히려 늘어납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그저 차가운 물리 법칙일 뿐입니다. 여성들이 집단적으로 이 망상에서 깨어나 현실을 직시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성들은 이미 적응했습니다. 그들은 혼자 있는 것에 완전히 괜찮습니다. 질문은 이제 그녀들에게 던져집니다. 당신은 정말 괜찮습니까? 제가 보기엔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가장 소름 돋는 반전을 말씀드리죠. 이 모든 혼란 속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것은 누구일까요? 높은 기준을 외치던 여성들도 자유를 찾은 남성들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사회의 갈등을 먹고 자라는 거대한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그 시스템조차 예측하지 못한 치명적인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본능을 거세당한 인류가 더 이상 다음 세대를 생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은 새로운 노동자와 소비자를 필요로 하지만 남자들은 파업했고 여자들은 텅 빈 왕좌에 앉아 있습니다. 결국 이 게임의 최종 승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텅 빈 유람선만이 정처 없이 아주 천천히 망망대해를 떠돌게 될 뿐이죠. 당신이 오늘 밤 잠들기 전 혹시라도 곁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이유입니다. 그 온기가 사라진 뒤에 찾아올 추위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혹독할 테니까요. 깊은 생각 이세마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진실의 목소리를 더 멀리 퍼뜨려 잠든 이들을 깨우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